안녕하세요. 윤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한 이야기, 즉 이 세상에 정말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던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과 영혼에 관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 간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상한 꿈부터 초자연적인 경험까지 모든 것이 저를 할아버지에 대한 믿기 힘든 진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는 뭔가가 있구나 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IMF로 집안이 안 좋아져서 월세를 전전하며 이사를 참 많이도 다녔죠. 비가 많이 오면 현관으로 뒤가 들이쳐서 밤새도록 물을 퍼내야 했던 집에서도 살았었고 1층이어서 덜 내고 지고 돈보돈나 튀어야 했던 허름한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저 하나 안 부럽지 않게 치우고 싶으셔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사를 했던 집은 앞에 높은 건물이 있어 햇빛이 들진 않았지만 전에 살던 집들에 비하면 2층에 반도 3개. 너무나도 좋았던 집이었죠. 이맘때쯤 친할아버지께서는 치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집에서 계되었는데 방 3개 중 주방 옆쪽에 있는 방이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방이었습니다. 제 방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토요 미스테리 이야기 속으로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봤단 말이면 안방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곤 했죠. 그날은 더위를 많이 타는 저 때문에 침대에서 저 혼자 자고 엄마가 침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 자다가 엄마가 누가 창문을 열어놨어 하고 내는 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침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엄마가 멍하게 앉아서는 창문을 쳐다보고 계셨죠. 저도 엄마의 시선을 따라 창문을 보니 창문은 잘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꿈꿨어 하는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방 밖으로 막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따라가 보니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할아버지를 살펴보시고요.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를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달려오셨는데 엄마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깨워서 미안하다고 자국 일어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막하셨습니다. 그렇게 잠들고 다음날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어보셔서 해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즐겨보던 토요 미스터리에서 보던 이야기 같았습니다. 엄마가 자고 있는데 이에서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더합니다. 몸은 안 움직여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너무 춥고 눈도 안 떠지고 누가 창문을 열어놨다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확 움직여지는 열어놨어라고 화를 내시며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눈을 뜨니 느껴졌던 한기는 뭔데 반에 없고 창문을 보니까 창문은 꼭 닫혀있는 모습에 멍해졌다 말이 생각나서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가서 할아버지께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셨던 거였습니다. 잘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시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무셨던 거였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 또한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할아버지는 편안마댁에 계시고 저희 세 식구는 새해 맞이 여행 중이었습니다. 울진에서 해돋이 보고 태백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눈썰매를 타러 가 예정이었는데 저는 전날부터 신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아침에 일어난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군요. 꿈자리다. 너무 뒤숭숭하다.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러나 싶었죠. 설매장에 가기 전에도 계속 뭔가 빠뜨린 것 같다고 놓고 온 것 같다며 오해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래도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하시더군요. 괜히 썰매지르기 싫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잠깐 나가셨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엄마가 전화를 받고 끊더니 말하셨습니다. 정말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큰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저나 아버지나 엄마가 예전에 겪었던 일과 오늘 아침에 한 말이 생각나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엄마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큰 엄마는 기독교인이라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했으며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맞은 명절의 다음날 제사를 앞두고 저희 셋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두도 비고 동그란 빈돈에 나름 재밌게 했는데 그대로 뻗어버렸죠. 그날 밥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셔서 예쁜 기단 복주머니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같이 갔는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너 어저답게 나갔던 거 기억나냐고 대든 물어보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깐 어젯밤에 일찍 자러 들어가더니 몇 시간 뒤 다시 나와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고 하시더군요. 그 시간에도 엄마와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음식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현관문으로 가는 걸 보고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듣는 척도 안 하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놀란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으려고 헐레벌떡 뛰어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난간에 올라타려고 하는 걸 보고는 그대로 붙잡고 집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그막 그제서야 제가 꿨던 꿈 이야기를 꺼냈는데 엄마 말을 듣고는 더 선백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저를 워낙 예뻐하셨는데 당신 가시는 길에 저까지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니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날 제사 음식과 준비에 더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십구제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 아침마다 간단의 꿈에 대해서 물으셨고 신기하게도 사십구제가 끝나고 나니깐 더 이상 꿈을 꾸거나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밤 위에 시달리게 되어 잠을 자다가 불현듯 눈이 떠지는데 방의 모서리를 보면은 꼭 이상한 형체가 보입니다. 검은색의 그 형체는 꼭 모서리에 있다가 벽을 타고 내려와 저한테 왔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도 마치 눈을 뜬 것처럼 그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온통 까만색에 그것은 제 배 위에 올라타 가부좌로 틀고 왔는데 다른 건 다 안 보여도 유독 그 눈만 보여서 항상 겁에 질린 채 일어나곤 했죠. 처음이 감위에 눌렸을 때 당연히 한 번만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3-4번은 같은 감위에 눌릴 때도 있었죠. 당시 학교 친구들과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얘들이 신기했는지 다 같이 저희 집에 놀러와 잠을 자자고 그막 제안하더라. 난리가 났단 게 4명이 같이 잤는데 3명이 같은 감위에 돌렸고 다들 그 검은 형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가 이 감위에 안 눌리게 되었다는 거죠.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옮겨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다. 이 무렵에는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엄마가 외할머니와 같이 살고 저는 엄마와 잠시 떨어져 살아야 했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엄마가 외할머니 집으로 가고 나서 감위에 놀렸다고 하더군요. 새벽 3시만 되면 한기가 느껴지고 눈이 떠지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색간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엄마를 꼭 끌어안고 음악 있답니다.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입구 일을 반복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똑같이 그 형체의 눈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나중에는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얼굴을 베개에 놓고 주무셨다고까지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알아봐서 신보는 곳 가셨고요. 그런데 엄마도 이런 곳이 처음이다 보니 뼈 신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반이 아니라 주방에 무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누구 소개받고 왔어요라고 인사를 하며 주방으로 갔는데 무당이 엄마를 보자마자 한숨을 톡톡 쉬고는 대체등 뒤에 있는 게 뭐냐고 묻더래요. 왜 이딴 걸 메고 다니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저것 방을 알려줬는데 몸이 덥긴 했지만 다 하셨다고 하고요. 엄마가 왜 암호있기에 이제까지 일을 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집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귀찮아도 한 번 봐보자고 하셨답니다.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는 집을 정말 찬찬히 둘러보셨는데 갑자기 방에 있는 장판을 다 뜯어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장판을 뜰출하는 말씀에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이내 외할머니께서 벽 사이사이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바람에 일단 장판을 뜯었다. 그런데 그 안에 100원, 10원, 500원 할 것 없이 방바닥 전체에 동전들이 깔려 있더랍니다. 너무 많아서 대체 이게 웬 동전인 싶을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 그나 저쪽에다가 벽기 맞물린 곳에도 동전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밤자니 동전들 박에다 던져 버리라고 소리를 지셨습니다. 절대로 봉지 안에 담아서 안 되고 쓸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알겠다고 하고는 일단 동전들을 하나하나 주워서 버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마 이전에 여기서 살던 사람이 한 집 같다고 본인이 가진 나쁜 기운을 동전에 담아 여기다 두고 간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주술이나 저주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나쁜 것을 담아 하나하나 두는 흉이라고. 그게 뭐가 되었든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싹 다 버려야 한다고 하셨죠. 솔직히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지만 거짓말처럼 이날 이후로 감히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겪었던 것들을 떠올리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는 육감 식스센스가 있다고도 하죠.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육감이 더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죽음이나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할아버지요. 죽음과 관련해 먼저 반지한 것일 테죠. 그리고 동전의 방바닥과 벽 사이에 끼워든 것은 뭔가 유명한 주술이나 저주는 아닐기다. 다만 저주나 주술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개부둔 영혼의 물건이다. 계산이 닿는 행위인데 동전에 자신의 불운과 불행을 담아서 남겨놨다면 그 자체로 의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동전들을 다 버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없어졌다면 그 자체로 진빈이 된 것이고요. 꼭 귀신이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진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토학과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점원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은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신비로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